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 때 전신마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아쇠 손가락 환자를 참 많이 보는데요. 전신마취에 대해서 저는 환자들에게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부분마취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 때 주무시면서 편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환자들이 수면이냐고 물어봐요. 수면은 맞지만 전신마취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드리니까 이게 뭐 전신마취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이 시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순전히 환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때 편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에 떨면서 수술하는 현장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분들은 수술 현장에 환자를 자꾸 깨워넣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환자분들을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재워드리거나 간단한 전신마취를 해드리고 시술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이런 수술들, 하다못해 머리를 꼬매거나 얼굴을 꼬매거나 손가락이 찢어서 꼬맬 때 부분마취하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안전하다면 그 순간에 잠을 자는 것도 괜찮죠. 하키나이프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손에 부분마취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마취가 굉장히 아픕니다. 손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데이기 때문에 부분마취를 하는 그 통증이 좀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강렬하게 오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증도 많이 오고 또 하나는 뭔가 수술할 때 불안감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신마취를 환자분들한테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환자분들을 위한 혜택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하키나이프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냐? 기본이 그렇진 않고요. 기본은 부분마취를 하는 수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부분마취만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부분마취를 하고 하면 쉬운 것은 시술을 잘 못해도 좀 대충 해도 환자가 계속 손가락을 이렇게 환자한테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가 보면서 부족한가 어떤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것이지만 환자한테 계속 움직여 보라고 하려면요 환자를 깨워놔야 되는데 그럼 환자가 수술 받는 동안에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하키나이프 시술은 다른 바늘로 하는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이 부분마취이지만 이 부분마취를 해야 시술을 마칠 수 있는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거기도 하죠. 움직일 때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움직여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환자를 깨어있지 않은 상태, 즉 수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절개할 때는요 굳이 환자를 깨워놓지 않고 환자를 주무시게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절개가 잘 됐는지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절개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이런 하키나이프로 하면서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전신마취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시경 같은 걸로 보거나 아니면 초음파로 보거나 아니면 더듬어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이죠.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한다고 하기에는 좀 되게 거창한 면이 있고
조금 째는 방법에 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냐 하는 거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좀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는 초음파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초음파는 힘줄을 잘 볼 수는 있지만 힘줄 위에 실같이 이렇게 얇은 조직이 남아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환자의 손가락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초음파로. 그래서 환자의 도움 없이 수술을 끝마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걸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하키나이프로 힘줄이 걸릴 만한 위치를 더듬어서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줄이 매끈하게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다는 거를 하키나이프로 확인하고 수술을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확인하고 나서 끝내기 때문에 전신마취 하에서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전신마취를 권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신마취가 가능하려면 환자의 도움 없이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다, 생각보다. 만져보면 되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기구로 만져야 되고, 이 기구로 만지는 이 느낌이 상당히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 이게 가능해지면, 그러니까 하키나이프로 힘줄을 만져보고 힘줄을 마치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다 느껴지면요, 그 다음에는 수술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키나이프 환자가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가 와도 해결이 다 깔끔하게 됩니다. 어렵다는 엄지손가락, 사실은 제가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쪽이 엄지손가락이거든요. 수술이 어렵지만 수술이 어려운 난이도를 넘어가고 나니까 회복이 제일 빠른 엄지손가락이 저는 제일 지금 수술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새끼손가락이 어려운데 새끼손가락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일으키는 그 힘줄을 잡고 있는 인대가 굉장히 두꺼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죠. 아기들도 해결할 수 있고요. 전신마취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난이도 높은 수술들이 다 가능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전신마취를 권해드리는 것은 혜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면 나는 부분마취를 하겠다 하시면 되는데요. 한 개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픈 거 좀 참으면 되죠. 그런데 3개가 넘어가고 4개까지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은 전신마취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손가락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간혹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 방아쇠 손가락이 진짜 심하고 유착이 심한 분들은 한 40분, 50분 걸린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안쪽으로는요, 그렇게 걸린 적은 없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손가락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 기간 동안 다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신마취는 제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을 위한 혜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이 하나라도 나는 수술실 너무 무섭고 이 주사 맞고 뭐 시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 손을 막 움직일까봐 걱정된다, 그런 분들도 그냥 편하게 전신마취로 하시면 됩니다. 전신마취로 하는 것은 방아쇠 손가락 하키나이프 시술에서 기본은 아니고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굉장히 한 단계 더 나아간 고급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키나이프 시술과 전신마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아쇠 손가락 털보에서였습니다.